우리의 삶을 바꾸고 진정한 자치분권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오늘 주제는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익산 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출생아 감소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전북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전북의 인구가 감소하는 건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 감소라고 해서 출생이 사망보다 적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7만 2천 명 정도 인구가 줄었는데요. 이 중에 5만 1천 명은 여기로 이제 그 인구가 나간 경우이고 2만 1천 명은 자연 감소에 의해서 인구가 줄었다고 하는 거고요. 이 출산아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이런 자연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사망이 늘었다기보다는 출생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라북도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어쨌든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적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약 한 6,6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기준으로 하면 약 6배 정도가 출생아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라북도가 2015년에 약 한 14,000명이 출생을 했는데 지금 2020년에는 8,300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감소율이 38%인데 전라북도는 42%로 높고요. 그리고 이제 군 쪽의 완주군이 가장 크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2015년에 915명에서 2020년에 416명으로 5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출생아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출산 장려 대책 여러 가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 출산 정책 하면 폭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결혼, 임신, 그리고 출산, 산후관리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와 타 지역의 자치단체 5곳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 정책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지난 6년 동안 전라북도 15개 시군에서 1,121억의 출산 정책 관련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앞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출산 관련한 부분에서 출산 장려금이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개 사업이 출산 관련한 사업이 14개 자치단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임신 관련해서는 54개 사업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산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전북 자체 사업도 있죠? 예, 이 장애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100만 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고창군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서 정부 지원 말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여성 출산 지원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순창, 장수, 무주, 완주, 부안에서는 출산 이후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군산하고 임실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비 부부에 대한 건강 검진 지원 사업이 전주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지금 5군데를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좀 봤는데요. 전라남도는 앞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2016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지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약 70%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이랄지 유공자 그리고 좀 특색 있는 게 귀농귀촌을 한 분들도 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경기도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을 하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모두에게 그러니까 일반 가정 누구에게나 지원을 하는 좀 이런 특징이 있고 아산시가 아기 DNA 카드를 발급을 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좀 창원 같은 경우는 뉴스에도 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런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현금 지원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금 지원이 사실은 이렇게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뭐 가족 구조의 변화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산후관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산후관리와 관련해서 네. 지원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정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금성 지원은 좀 줄이더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산후관리와 관련해서 100만 원, 그리고 일반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라북도가 출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 네. 이 경기도처럼 이런 출산 관련해서 산후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협력을 한다면 2020년에 8,300명이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0만 원씩을 좀 지원한다면 83억 정도가 필요한데 네. 기초자치단체랑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후 관리와 관련한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라북도 손을 놓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는 장애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있는데 201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도 아직까지 좀 집행되고 있지 않아서 네. 기초자치단체에서 느끼는 어떤 출산 문제에 대한 절박감보다는 전라북도가 한 발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절박감이 많이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지원을 하고 싶어도 재원 같은 게 좀 한정돼 있어서 지원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큰 재정 뭐 육아와 관련한 아동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부분은 자치단체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인구 문제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고 네. 그리고 정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백조 원의 출산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건 균형 발전이 가장 큰 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이 인식입니다. 수도권으로 모든 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역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면서 출산이 가능한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출산 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건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 지방을 살리는 그런 정책적 대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 출산 정책의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